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디지털 안내서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과 차근차근 알아보는 디지털 세계를 함께 탐험할 이미영 선생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 엔트리 코딩을 배워볼 텐데요. 디지털 세계에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과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을 배우고 실천 사항을 세워보는 것. 마지막으로 엔트리 코딩 플랫폼을 이용해서 나만의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수업을 통해 우리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고 디지털 세계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배워봅시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차근차근 알아보는 디지털 세계의 학습 목표는 디지털 시대를 위한 나침반과 엔트리로 시작하는 코딩 모험으로 탐험을 진행할 거예요. 첫 번째 탐험을 알아볼까요? 디지털 시대를 위한 나침반 탐험은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찾고 활용하면 좋을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 그리고 디지털 세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정보 보호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보고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다짐해 보아요. 친구들,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사물을 말로 움직이거나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또 손안에서 손쉽게 검색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게임 영상들을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멋진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볼 때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필요해요.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가상 공간에서 매너 있게 행동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디지털 기기는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디지털 기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하드, 단단하다라는 뜻으로 기기의 겉모습, 우리 눈에 보이는 기기의 물리적인 부분을 말해요.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 부드럽다라는 뜻으로 하드웨어를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앱, 운영체제, 플랫폼 등 이 모두 소프트웨어예요. 앞으로 우리가 탐험할 디지털 세계는 엔트리 코딩 플랫폼을 통해 컴퓨터 사고력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엔트리 코딩 플랫폼을 활용하여 컴퓨터적 사고력을 향상시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블록 코딩을 활용하여 나만의 디지털 콘텐츠도 만들어 볼 거예요. 디지털 기기의 네트워크와 주변 기기 활용에 대해 배워볼게요. 먼저 주변 기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변 기기는 디지털 기기와 연결하여 정보를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예요. 예를 들어 헤드셋, 프린터, 웹캠 등이 있어요. 이런 주변 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USB 등의 네트워크 연결 기능을 사용해야 해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해요. 업데이트를 하지 않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전 올바른 프로그램인지 최신 소프트웨어인지 꼭 확인해보고 항상 체크 후 다운로드를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디지털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찾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올바른 정보를 찾으려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해요. 데이터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자료를 모으거나 SNS에 올리는 모든 것들이에요. 데이터는 검색하고 수집하고 생성, 업로드하면서 디지털 세상에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많은 데이터를 쉽게 알아보려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데이터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도 필요해요. 올바른 정보를 찾으려면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야 해요. 예를 들면 네이버 백과사전이나 학술지 같은 곳을 이용하면 좋아요. 이제 디지털 정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죠? 디지털 세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잘 이야기하려면 SNS, 즉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리고 정보를 서로 나누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이야기해요. 소셜미디어에서 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을 통해 디지털 세계의 친구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할 때는 온라인 협업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화상회의, 온라인 문서, 그리고 파일 등을 함께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이런 협업 도구를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프로젝트나 과제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도구들이에요.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같이 잘 일하려면 서로의 의견을 잘 나눠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프로젝트나 협동 과제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문서를 쓸 때는 제목을 명확하게 써야 해요. 내용을 쓸 때는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자, 그럼 디지털 의사소통 문제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디지털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가상 세계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가상 캐릭터나 이름 등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하지만 가상 세계에서 혐오감이나 불편함을 주는 표현은 친구들에게 충격이나 공포,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와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나의 창작물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창작물도 존중해줘야 해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어디에 쓰이는지 알리고 출처도 명확히 적어야 해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나의 정보도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안을 신경 써야 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해야 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디지털 세계에서는 나의 정보가 소중하듯이 내 주변, 다른 사람의 정보도 아주 소중해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어떤 정보들이 소중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이름,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IP 주소, 비밀번호, 전화번호, 부모님 성함, 부모님 직장, 학교 이름, 얼굴 사진, 친구 전화번호, 친구랑 찍은 영상. 이 외에도 개인정보가 알려질 만한 모든 것은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소중한 정보는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해요. 오늘 디지털 리터러시 탐험에 대해 배운 것을 키워드로 정리해 볼 거예요.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 활용에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디지털 기기의 구성을 뜻해요. 디지털 기기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요. 디지털 정보 활용과 생성에선 디지털 세계에서 남기는 모든 것이 데이터라는 것 알고 있죠? 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요. 디지털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에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협업틀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의사소통해요.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정확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요. 디지털 윤리와 정보보호에선 나의 정체성을 디지털 예절에 맞게 올바르게 표현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디지털 창작물의 저작권과 나의 개인정보가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완벽하게 이해했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더 멋진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됐네요. 다음 시간엔 엔트리로 시작하는 코딩 모험을 시작해 보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디지털 안내서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과 차근차근 알아보는 디지털 세계를 함께 탐험할 이미영 선생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디지털 리터러시를 주제로 엔트리를 사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볼 거예요. 두 번째 엔트리로 시작하는 코딩 모험에서는 엔트리 알아보기, 엔트리로 디지털 크리에이터 되기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소프트웨어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대로 입력해서 답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를 움직이는 명령, 즉 코딩이에요. 코딩이란 컴퓨터에게 명령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뜻해요. 오늘은 코딩을 통해 컴퓨터 사고력을 배우고 재미있는 콘텐츠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에게 즐거운 코딩을 알려줄 친구, 엔트리와 함께 할 거예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엔트리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해볼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 아이콘을 클릭하고 선생님이 알려준 사이트를 검색해 보세요. 차근차근 알아보는 디지털 세계에 엔트리 사이트 들어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오른쪽 맨 위에 보면 로그인 버튼이 있어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로그인 창에서 회원 가입을 클릭해 보아요. 엔트리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클릭해 보세요. 이제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설정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엔트리 프로젝트 작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상단 메뉴에 만들기를 클릭하고
작품 만들기를 클릭해 보세요. 이제 엔트리 화면을 알아볼게요. 먼저 상단 메뉴는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메뉴를 말해요. 그리고 귀여운 엔트리가 있는 부분은 실행 화면이라고 해요. 실행 화면을 꾸미는 모든 것을 오브젝트라고 해요. 오브젝트 목록은 실행 화면 밑에 있어요.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 있는 명령어, 우리가 코딩하는 언어가 모여 있는 곳을 블럭 꾸러미라고 해요. 우리는 이 블럭 꾸러미를 블럭 조립창에 드래그를 해서 가져올 거예요. 블록 밑에 다른 블록을 가져오면 가상의 블록이 생기는데 이때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면 블록들이 딱 붙어요. 엔트리 프로젝트 기본창의 세부 역할을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가 만들 화면인 실행 화면을 볼까요? 이 화면은 실제로 코딩된 내용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블록 코딩을 입력하고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 화면에서 실행된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목록은 오브젝트를 추가하기를 통해 불러오는 목록을 말해요. 블록 꾸러미는 우리가 명령할 코드가 들어있는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브젝트에 다양한 효과를 넣을 수 있게 모양, 소리, 속성 메뉴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사용해 보세요. 블록 조립창은 친구들이 명령어를 넣는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블록 코드를 드래그해서 놓는 곳이 블록 조립창이에요. 하단 오른쪽에 휴지통 보이시죠? 블록을 휴지통으로 드래그하면 휴지통이 열려요. 그때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면 블록이 지워져요. 블록 꾸러미에서도 똑같이 하면 블록이 지워져요. 상단 메뉴는 중요해요. 엔트리 로고를 누르면 엔트리 홈으로 갈 수 있는 메뉴예요. 프로젝트를 저장했다면 작품 페이지로 가게 돼요. 저장하지 않고 화면을 옮기면 안 되니 주의해야 해요. 프로젝트 제목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름과 날짜를 적어봅시다. 작은 블록 모양 메뉴는 코딩 모드를 설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재 블록 코딩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코딩을 잘 배우고 성장하면 엔트리 파이썬으로 텍스트 코딩도 할 수 있길 바랄게요. 문서 모양 메뉴는 작품을 새로 만들거나 저장된 작품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메뉴예요. 내 아이디에 작품을 저장하면 리스트에서 가져오거나 컴퓨터에서 저장된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메뉴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저장하기 버튼이에요. 코딩하다 깜빡하면 먼저 저장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엔트리는 인터넷이 안 될 때도 사용할 수 있으니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퀴즈를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엔트리가 모험하는 순서를 알아볼까요? 안녕 친구들. 우리 이제 코딩 모험을 떠나려고 해. 모험 전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복습해 볼까? 엔트리가 도착하도록 엔트리를 클릭해줘. 자, 그럼 나를 클릭해줘. 엔트리가 거의 다 오면 나를 클릭해줘. 여기는 미래도시네. 자, 그럼 앞서 배운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것을 클릭하자. 내가 문제를 낼게. 우리 주변의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을 클릭하시오. 성공! 축하해. 이제 다음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됐어. 엔트리의 움직임을 순서대로 떠올려 볼까요? 1번, 엔트리가 대화를 시작해요. 2번, 책이 이야기를 해요. 3번, 엔트리를 클릭하면 엔트리가 움직여요. 4번, 엔트리가 책에 도달할 때쯤 책을 클릭하면 미래도시에 도착해요. 5번, 엔트리가 퀴즈를 내요. 6번, 오브젝트 보기가 나와요. 7번, 정답 오브젝트를 클릭해보면 엔트리가 성공을 알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용할 블록 꾸러미의 블록들을 알아볼게요. 블록들은 색깔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색을 보고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시작 블록,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흐름 블록, 흐름 블록은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움직임 블록,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생김새 블록,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제 블록들을 색깔별로 찾아보면서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실행화면 밑에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해요. 배경을 먼저 추가하기 위해서 왼쪽 카테고리에서 배경을 클릭해요. 학교 배경을 클릭해요. 오브젝트를 검색해서 추가해 볼게요. 모니터를 검색해서 모니터 1을 클릭해요. 책을 검색해서 책 4를 클릭해요. 오브젝트 바구니에 오브젝트가 담겼는지 확인한 후에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해요. 엔트리는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실행화면을 동일하게 꾸며볼게요. 1번, 실행화면 크게 키우기. 실행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크게 키우기 버튼을 클릭해요. 2번, 오브젝트 옮기기. 각 오브젝트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옮겨요. 그린 부분을 클릭 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요. 3번, 오브젝트 크기 조정. 오브젝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끝 부분을 잡고 조정해요. 오브젝트가 찌그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제 선생님과 동일한 화면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화면과 같이 코딩을 시작해 볼게요. 오브젝트 목록에서 코딩할 오브젝트를 클릭하거나 실행화면에서 코딩할 오브젝트를 클릭해요. 블록 조리창 위에 코딩 대상을 확인한 후 코딩을 시작해요. 코딩 대상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코딩 대상이 엔트리봇인지 확인해요. 실행하면 오브젝트 목록에서 엔트리봇을 클릭하면 블록 조립창 위에 코딩 대상을 엔트리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시작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블록을 가져와야 해요. 이 블록이 있어야 코드가 실행된답니다. 생김새 카테고리에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3개 가져와요. 흐름 카테고리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와요. 생김새 카테고리에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1개 가져와요. 그리고 엔트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안녕 친구들을 적고 2초 동안 말하기를 설정해 볼게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코딩 모험을 떠나려고 해를 적고 4초 동안 말하기를 설정해 볼게요. 세 번째는 모험 전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복습해 볼까를 적고 4초 동안 말하기. 그리고 8초를 기다릴게요. 자, 그럼 나를 클릭해줘를 적고 2초 동안 말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리가 클릭했을 때 움직이는 장면을 코딩해 볼게요. 시작 카테고리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와요. 움직임 카테고리에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가져와요. 생김새 카테고리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가져와요. 이제 엔트리봇을 클릭해보면 엔트리봇이 이야기하고 움직일 거예요. 잘 따라했나요? 실행화면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장면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제 장면을 추가하고 다시 장면 1로 돌아가서 다음 코딩을 시작해 볼까요? 이제 책을 코딩해 볼 거예요. 책 오브젝트를 클릭하세요. 블록 조립창에서 책 오브젝트를 확인 후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기다리기 블록을 사용해서 엔트리봇이 대화가 끝난 후 설명을 시작하도록 설정합니다.
엔트리가 대화에 10초 기다리기를 설정합니다. 생김새에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2개 가져와서 책이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엔트리가 도착하도록 4초 동안 말하기. 엔트리를 클릭해줘 4초 동안 말하기를 설정하세요. 엔트리 클릭 시 책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5초 기다리기로 블록을 가져옵니다. 가까이 왔을 때 생김새에서 말하기 블록을 또 가져와서 엔트리가 거의 다 오면 나를 클릭해줘 4초 동안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책을 클릭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작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장면 시작하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이제 책 오브젝트가 엔트리봇에 대화 후 설명을 하고 책을 클릭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코딩을 해봤어요. 장면 1을 클릭해 봅시다. 선생님과 동일한 오브젝트를 가져오고 실행화면을 동일하게 꾸며보아요. 엔트리를 클릭 후 블록 조립창 엔트리를 확인해 보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시작하기가 아닌 앞에 장면 1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블록을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엔트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생김새에서 4초 동안 말하기를 5개 가지고 올게요. 내용을 입력해 볼까요? 여기는 미래도시내를 입력하고 4초 동안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럼을 입력하고 2초 동안으로 설정합니다. 앞서 배운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것을 클릭하자를 입력하고 4초 동안을 설정합니다. 내가 문제를 낼게를 입력하고 2초 동안을 설정합니다. 우리 주변의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을 클릭하시오를 입력하고 5초 동안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장면 2가 시작되었을 때 엔트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코딩이 완료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엔트리가 차례대로 설명을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오브젝트인 모니터, 핸드폰, 로봇을 코딩해 볼게요. 먼저 시작 블록 꾸러미에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생김새의 모양 숨기기 블록을 사용해 오브젝트가 보이지 않도록 할게요. 엔트리가 대답하는 시간을 흐름에서 17초 기다리기를 사용한 후 생김새에서 모양 보이기 블록을 사용해 오브젝트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 다음 정답 오브젝트를 클릭 시 다음 장면으로 이동해야겠죠? 시작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온 후 장면 시작하기 블록을 사용해 장면 3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답 오브젝트, 모니터, 핸드폰, 로봇의 코딩이에요. 세 가지 모두 각각 동일하게 코딩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답 오브젝트인 시작 버튼을 코딩해 볼게요. 시작 버튼 코딩은 정답 오브젝트들과 동일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요. 바로 장면 시작하기에 장면 1, 이것만 변경하면 돼요. 마지막 장면 3, 엔트리가 축하하는 실행화면을 꾸며보아요. 엔트리의 움직임을 떠올려 봅시다. 엔트리가 축하하는 대화를 하고 엔트리의 모양이 변경되는 모습이 보일까요? 화면과 같이 코딩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직접 코딩한 대로 잘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가 만든 코딩을 조금 더 재밌게 추가해 보면 어떨까요? 시작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장면 1로 가서 다시 실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엔트리 디지털 탐험을 재밌게 변형해 보아요. 도전하기 코딩의 정답은 선생님 페이지 패들렛에 있어요. 차근차근 알아보는 디지털 세계에서 반복하기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코드 보기를 보도록 해요. 친구들,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먼저 코딩이란 무엇일까요? 코딩은 소프트웨어를 움직이는 명령, 즉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우리가 엔트리에서 블록 꾸러미를 조합해서 열심히 코딩해 본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엔트리에서 코딩하는 것을 무엇 코딩이라고 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블록 코딩이에요. 블록처럼 생긴 명령어들을 조합해서 코딩하는 거죠. 엔트리에서 배경, 인물 등을 꾸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오브젝트라고 해요. 엔트리 실행 화면에서 배경과 등장인물들을 오브젝트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2차 시까지 모두 끝났는데요. 엔트리의 기본 방법을 배우고 재미있는 디지털 컨텐츠도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배운 엔트리를 기본으로 앞으로 탐험하게 될 디지털 세계를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디지털 세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의 첫 번째 코드인 이 코드를 획득했어요. 앞으로 남은 수업에서 5개의 코드를 모두 획득하면 디지털 세계의 중요한 비밀을 풀 수 있답니다. 모두 정말 수고 많았어요.